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입니다. 2주년 동화집 마음의 꽃다발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동화는 연아 연아 올라라 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연 날리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만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뭔가 별다른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동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아 연아 올라라. 아이들은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동욱이는 태극기를 그린 방패연, 점동이는 제 키보다 더 긴 꼬리를 단 꼬리연, 일남이는 반달 모양의 반달연. 모두들 신나게 연을 하늘 높이 띄웠어요. 그런데 미니는 잔디밭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리고 볼을 빨갛게 만들어도 아이들은 추운 줄도 모르고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연아 연아 올라라. 구름까지 올라라. 연아 연아 올라라. 하늘까지 올라라. 햇님 만나보아라. 연아 연아 올라라. 달님 만나보아라. 아이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미니는 구경만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니는 도궁이한테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동우가 이따가 사과 하나 줄게. 연 한번 띄워보자. 뭐야, 시시하게 한 개가 뭐냐? 2개로 하자. 그럼 2시간이다. 10분이다. 사과 하나에 5분이야. 미니는 연을 날려보고도 싶었지만 사과 2개가 아까웠습니다. 미니는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연 만들 줄 아세요? 난 모른다. 30원 줄 테니 가게에서 사거라. 연을 파는 가게는 없어요.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요. 미니는 시무룩하게 앉아 있다가 제 무릎을 탁탁 쳤습니다. 복덕방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연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할아버지, 연 잘 만들지요? 오냐 오냐. 그런데 연을 만들려면 대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구나. 옳지. 헌 비닐우산에서 대나무를 빼내어 만들어 보자. 할아버지는 동욱이 연보다 더 큰 방패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꼬리도 3개나 달았습니다. 그런데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미니의 연은 높이 오를 생각은 하지 않고 뱅글뱅글 돌면서 제주만 넘었습니다. 하하하, 미니 연은 궁둥이가 무거워서 기어다닌다, 기어다녀. 아이들은 깔깔 웃으면서 미니를 놀렸습니다. 미니는 연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아, 올라가야지. 왜 제주만 넘니? 미나, 풍선을 달면 어떨까? 옆에 있던 엄마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 풍선이다. 풍선연이야. 미니연이 제일 높이 올라간다. 노랑, 파랑, 빨강 풍선들은 무거운 미니의 연을 끌고 하늘 높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아 연아 올라라 잘 들으셨어요? 연을 올리는 이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일단 하늘을 난다는 것, 내가 조정하는 것, 뭔가 내 마음이 어디 멀리 닿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연날리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욕구 없이 진정한 만족은 없다. 이 동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서 떠올려 보면 결핍, 모자람, 부족함, 그로 인해서 느끼는 슬픔이라든가 아쉬움,
때로는 절망감 같은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고 싶을 때, 얻고 싶을 때, 무언가를 어렵게 얻었을 때 기쁨이 남다르죠. 그리고 그것을 갖게 된 나는 충분한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쉽게 얻은 것, 쉽게 원하는 것을 갖는 것보다는 뭔가 부족함을, 모자람을 겪어본 사람이 가졌을 때 훨씬 더 만족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이디어 수집과 생각의 전환, 이 동화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주인공은 연이 없어서 한번 내가 뭘 주면 연을 한번 날려볼 수 있을까? 그런데 돈 주고 사야 하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써야 하는 것이 내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한 끝에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헌 물건을 조금 이용해서 연을 만들고 그래도 안 날아오르니까 풍선도 달고 아이디어가 점점점 커져서 연을 띄우고 싶은 이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아, 여러분, 이 동화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리고 글쓰기에서도 사물이나 상황 또는 인물의 심리를 좀 다르게 생각해보고 뒤집어 보세요. 생각하는 것, 사고와 상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체화하고 이것이 일리가 있다라고 논리화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디어는 더 많이 풍성해지고 좀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이나 상황 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또 생각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저는 문제를 보다 좀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토론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수업 시간에 교재를 쓰는 것이 있다 또는 내가 쓴 작품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라고 하면 내 작품 또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텍스트가 되는 것인데요. 그 중심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원인인지 좀 파악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나 혼자 생각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제3자가 좀 봤을 때 내가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더 새롭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겠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한번 써보면 다듬어진 생각들이 점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폭풍과 몰고 일고 오는 것처럼 떠오르는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유연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돼, 그건 어리석어, 뭐 등등 비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보다 나은 방법들이 어느 순간 나타나게 돼요. 뭔가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좀 제안을 하자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텍스트에 대해서 토론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할 거야.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자 라고 했을 때 먼저 좀 살펴보고 찾아보고 나만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가져가야겠죠. 그런데 그때에는 그러니까 만들어내야 되는 생각의 한 10배 정도를 많이 생각해내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5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내보자라고 하면 한 50가지 정도를 중구난방이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산만한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50가지 이상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또 떠오르는 얘기들을 하다 보면 정갈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방법을 쓰는 것도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소재들을 나열해 놓고 골라서 관련 있게 이야기하나 스토리를 만드는 즉흥적인 스토리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떠오르는 단어들을 하나씩 떠오르는 거죠. 배가 고프면 누군가는 핫도그를 얘기할 거고 내가 좋아하는 분식집이 나올 수도 있고 어머니가 예전에 해줬던 팥죽이 있을 수도 있겠고 등등등 나오면 거기에 있는 소재들이 막 떠오른 얘기들이지만 몇 가지를 선택해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만드는데 개연성 있게 보다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설득력 있게 만드는 짧은 스토리 만드는 즉흥 게임을 하다 보면 좀 더 구성력을 갖춘 그런 아이디어, 생각을 정리정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디어 수집과 생각을 전환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어요.
연아 연아 올라라. 이 주인공이 연을 띄우면서 어떤 마음이고 어떤 기분이고 무엇을 소망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연을 하늘로 띄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